햇살의 책장. 오늘 읽어드릴 책은 저도 읽으면서 많이 행복해진 책, 이유 없이 행복하라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행복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책에서 친절하게 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행복한가? 당신과 내가 카페에 앉아서 차를 마신다고 상상해보자. 내가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겠는가? 몇 사람은 이렇게 대답할지도 모른다. 물론이죠. 지금보다 어떻게 더 행복합니까? 물론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은 극소수이고 많은 사람들이 덤덤하게 대답할 것이다. 때로는 그렇겠죠. 하지만 나는 최소한 절반은 이렇게 대답할 거라고 확신한다. 아니요, 행복하지 않아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 상관없이 인생을 즐기는 사람이 있는 반면 열심히 노력해도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우리는 대개 그 중간쯤에 해당한다. 이러한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앞에서 언급한 행복 세트 포인트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개인의 인생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고정된 행복의 수준으로 돌아가는, 즉 항상 특정한 정도의 행복을 느끼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체중 조절을 시도할 때 늘 특정한 몸무게로 돌아가기 쉬운 것처럼 행복 세트 포인트 역시 스스로 바꾸려고 부단히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한 언제나 같은 수치로 복귀한다. 실제로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의 삶을 추적한 유명한 연구가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권 당첨을 행복의 왕국으로 가는 티켓이라고 여긴다. 하지만 복권에 당첨된 이 행운아들이 행복을 느끼는 정도는 1년도 안 되어 당첨되기 전의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놀랍게도 사고를 당해 하반신이 마비된 사람들도 유사한 현상을 보였다. 그들은 장애인이 된 지 1년도 안 되어 사고를 당하기 전에 행복한 상태로 돌아갔다. 긍정적인 경험을 한 후든 부정적인 경험을 한 후든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 세트 포인트로 되돌아간다. 좀 더 심층적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여기에는 단 3가지 예외가 존재한다. 배우자를 잃은 경우, 장기간의 실직 상태, 그리고 극도의 빈곤이다. 당신은 이렇게 물을지도 모른다. 좋아, 내 행복 세트 포인트가 정해져 있다면 그게 왜 그렇게 정해진 거지? 미네소타 대학의 과학 교수인 데이비드 리켄 박사 역시 이와 동일한 의문을 품었다. 리켄 박사팀은 개인의 행복에서 선천적인 요인과 후천적인 요인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1980년대 후반 수천 쌍의 쌍둥이를 연구했다. 이 중에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일란성 쌍둥이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광범위한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연구팀은 행복 세트 포인트의 50%가 유전된 것이고 나머지 50%는 후천적으로 형성된 것임을 발견했다. 당신이 늘 명랑하게 생활하거나 반대로 항상 우울하게 다닌다면 그 이유의 절반은 천성적으로 타고났기 때문이고 나머지 절반은 여러 가지 경험 속에서 형성된 생각, 감정, 신념 때문이라는 얘기다. 행복에 관한 최근 문헌과 연구 보고서에서 긍정심리학 전문가인 소냐 르보미르스키, 캐넌 셸던, 데이비드 샤드는 행복의 50%가 유전 요인에서 기인한다는 리켄의 발견이 옳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하지만 나머지 50%에 대해 흥미로운 사실을 새로 발견했다. 물질적인 부, 결혼, 직업 같은 외부 조건은 행복 세트 포인트의 불과 10%만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나머지 40%를 결정하는 요인은 습관적인 생각, 감정, 말, 행동이다. 따라서 행복 세트 포인트를 끌어올리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날씨가 추운 날 보일러 설정 온도를 높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행복 세트 포인트를 재조정함으로써 좀 더 높은 평화와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행복 세트 포인트가 존재한다는 사실, 그것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행복에 대한 시각과 관점이 완전히 달라진다. 우리는 평생 행복을 찾고 갈망하며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리라 확신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 노력한다. 부, 아름다움, 인간관계, 직업 등. 하지만 정말로 행복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단 하나, 즉 행복 세트 포인트를 올리는 일이다. 나는 행복해지는 조건과 이유들을 쫓아다니느라 그토록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기 전에 행복 세트 포인트가 낮을 뿐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생각한다. 행복한 백인과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비로소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은 아무 이유 없이 행복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이다. 3가지 길잡이 원칙. 행복한 백인이 자신의 삶을 묘사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거기에 명확한 패턴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들은 모두 더 많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뭐뭐라 하면 행복할 텐데 하는 욕망의 쳇바퀴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었다. 더불어 3가지 원칙을 따르는 듯 보였다. 행복한 백인이 이 원칙을 표현하는 방식은 조금 달랐지만 이유 없이 행복해지는데 그리고 그런 상태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3가지 길잡이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당신을 확대해 나갈수록 더 행복해진다. 확대의 법칙. 2. 우주는 당신을 지원하기 위해 애쓴다. 우주 지원의 법칙. 3. 당신이 인정하는 만큼 행복은 힘을 발휘한다. 끌어당김의 법칙. 2부에서 배울 행복 습관을 실천하다 보면 오래된 행동과 사고방식, 감정에 매인 자신을 발견하는 순간이 올 것이다. 바로 그때 아래의 3가지 원칙이 필요하다. 길잡이 원칙 1. 당신을 확대해 나갈수록 더 행복해진다. 우주 만물이 에너지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미 과학으로 밝혀낸 사실이다. 당신이 말하고 생각하고 행하는 모든 것, 당신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은 당신의 에너지를 확대하거나 축소한다. 에너지가 확대되면 당신은 더 큰 행복을 경험하는 반면 에너지가 축소되면 행복감도 줄어든다. 간단한 테스트를 통해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다. 의자에 허리를 펴고 똑바로 앉아라. 어깨를 젖히고 양팔을 넓게 벌린 후 크게 숨을 내쉬고 미소를 지어보라. 눈을 감고 어떤 기분이 느껴지는지 말해보라. 아마도 당신은 다음과 같은 기분이 들 것이다. 자유롭다. 개방적이다. 즐겁다. 가볍고 여유로운 느낌이다. 이것이 바로 확대다. 이제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려보라. 그리고 거기에서 오는 느낌을 즐겨보라. 그 사람을 생각할 때 당신의 신체는 어떤 느낌을 받는가? 마찬가지로 확대되고 개방적이고 가벼운 느낌이 들 것이다. 행복함을 느낄 때 당신은 확대의 상태에 놓인다. 실제로 과학자들은 신체의 변화를 관찰함으로써 행복한 정도를 판단할 수 있다. 행복을 느끼는 동안 당신의 몸에 과학적인 측정 기계를 연결하면 산소 흡수량 증가, 혈관 팽창, 근육 이완, 심박수 완화, 두뇌 기능 확대 등을 관찰할 수 있다. 이 모든 징후는 당신의 에너지가 확대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제 어깨를 움츠리고 주먹을 쥐고 짧고 급하게 숨을 쉬면서 얼굴을 찡그려 보라. 그리고 어떤 기분인지 말해보라. 불안하다, 답답하다, 흥분된다, 무거운 느낌이다. 이것이 바로 수축이다. 두려워하는 사람이나 분노의 대상이 되는 누군가를 떠올려 보라. 무겁고 답답한 기분, 수축된 에너지가 느껴질 것이다. 이것이 불행에 대한 기본 체험이다. 분노, 두려움, 슬픔, 질투 등 부정의 감정은 우리를 수축시키고
우리 삶의 에너지 흐름을 억제한다. 이런 감정을 느끼면 근육이 긴장하고 호흡이 얕아지며 몸의 순환작용이 방해를 받는다. 이때 과학적인 측정 기계를 연결하면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올라가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당연히 면역 시스템이 붕괴되고 감염과 발병의 위험이 높아진다. 확대는 행복으로 가는 고속도로다. 하루에 확대 또는 수축되는 기분을 얼마나 느끼는지 인식함으로써 당신이 행복을 향해 움직이는지 여부를 알아볼 수 있다. 길잡이 원칙 2. 우주는 당신을 지원하기 위해 애쓴다. 아인슈타인은 인간이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 중에 우주는 나에게 우호적인가? 라는 질문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 적이 있다. 행복한 백인은 이 질문에 자신있게 그럼요 라고 대답한다. 그들은 우주가 자신에게 해를 끼치려 하지 않고 자신을 지원하기 위해 애쓴다고 생각한다. 더 놀라운 사실은 자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때만 우주가 호의적이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같은 생각이라는 점이다.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도 왜 하필 나지? 이건 불공평해 라는 한탄과 불평을 늘어놓지 않는다. 그들은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이건 궁극적으로 나를 위해 일어나는 일이야. 틀림없어. 여기에서 감사할 점을 찾아보자. 라는 식으로 바라본다. 이러한 믿음은 여유 있고 의심 없는 삶의 태도를 갖는데 근간이 된다. 우주에 대한 믿음이 건강에도 그대로 드러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연구가 있다. 마이애미 대학의 심리학 정신의학 교수인 게일 아이언슨 박사는 에이즈 환자 중 우주의 힘에 사랑이 깃들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우주의 힘이 가혹하다고 믿는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단번에 받아들이기는 힘든 생각일지도 모르겠다. 분명히 세상에는 전쟁, 박해, 기아, 고통 등 끔찍한 일이 많이 일어난다. 우호적인 우주에 살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쉬운 것이다. 그럼에도 내가 우주는 항상 나를 도와주려고 애쓴다는 생각을 쉽게 받아들인 이유는 역사 속에 존재한 현재와 과거의 모든 현자와 성인들도 이러한 믿음을 가졌다는 점 때문이었다. 그래서 특별한 상황에서 우주가 나를 지원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질 때는 나의 사고와 이해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을 기꺼이 인정하고 현자들의 현명하고 명확한 시각을 떠올리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이러한 믿음에 담긴 철학적 혹은 종교적인 의미까지 깊게 파고들 필요는 없다. 그것이 목적은 아니기 때문이다. 나는 단지 이유 없이 행복한 사람들이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으며 당신 역시 이를 받아들여 행복 지수를 올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싶을 뿐이다. 이 원칙이 참이냐 거짓이냐를 판단하려고 하기보다는 일단 1, 2주 정도 이러한 믿음으로 생활해보고 당신 삶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확인해보기를 권한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우주가 당신의 편이라고 가정해보라. 겉보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게 느껴지는 때조차도 말이다. 나는 이 법칙을 처음 실천했을 때 기뻐서 이리저리 뛰어다니거나 삶에서 마주치는 모든 것을 사랑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확실히 훨씬 더 여유롭고 평온한 느낌을 받았다. 유난히 우울하거나 불안감이 밀려올 때, 예를 들어 실연을 당했을 때, 우주가 항상 나를 지원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좀 더 커다란 계획이 존재한다고 믿는 것은 이건 불공평해. 나는 진정한 사랑을 만나지 못할 거야. 같은 불평과 투정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실제로 열린 마음을 유지한 결과 사랑하는 남편을 만날 수 있었다. 우주가 당신을 돕는다고 믿으면 지금 일어나는 일에 저항하지 않게 된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나 당신의 삶에 대해 소극적이 되라거나 자기 만족에 빠지라는 뜻이 아니다. 이미 일어난 일이나 바꿀 수 없는 현실에 저항하거나 비탄에 잠기지 말라는 뜻이다.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표출하고 삶에 저항하는데 엄청난 에너지를 낭비한다. 어떠한 일이든 일어난 이유가 존재한다고 믿고 현상을 받아들이면 현재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데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다. 우주가 항상 당신을 지원하고 당신의 성장을 도와줄 방법을 마련한다고 믿는 것은 확대의 느낌을 유지하게 도와주는 훌륭한 도구다. 길잡이 원칙 3. 당신이 인정하는 만큼 행복은 힘을 발휘한다. 이 원칙은 끌어당김의 법칙에 기초한다. 끌어당김의 법칙이란 간단히 말해 비슷한 것은 비슷한 것을 끌어당긴다는 법칙이다. 무엇을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든 당신은 그 대상을 자석처럼 끌어당긴다. 은행에 넣어둔 돈처럼 이미 당신의 삶에 존재하는 행복의 가치를 인정하면 그 행복은 힘을 발휘한다. 요즘 들어 끌어당김의 법칙을 둘러싼 논의가 대단히 활발하다. 베스트셀러 시크릿과 동명의 다큐멘터리 영화가 끌어당김의 법칙 붐을 일으키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나는 시크릿의 저자 론다 번이 이 책과 영화에 나를 참여시켜준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론다는 자신의 말을 진정으로 실천한 사람이다. 끌어당김의 법칙을 사용해 시크릿의 엄청난 성공을 일구어냈으니 말이다. 그녀는 세상에 행복을 퍼뜨리고 끌어당김의 법칙을 통해 세상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겠다는 목표와 비전이 있었다. 처음 론다를 만났을 때는 눈부실 정도로 행복해 보이는 모습에 큰 감명을 받았다. 대단히 고통스러운 삶의 터널을 지나왔음에도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평화와 행복한 열정이 넘쳐난다. 이 책의 8장에서 그녀의 비범한 스토리를 소개할 예정이다. 많은 사람들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사용해 자신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리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끌어당기는 데에만 집중한다. 하지만 그 반대다. 행복해지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우리에게 끌려온다. 이것이 끌어당김의 법칙이 출발하는 기초다. 론다는 시크릿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당신을 시크릿의 비밀로 인도하려고 한다. 당신 삶에서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지름길은 지금 행복해지는 것, 지금 이 순간 행복을 느끼는 것이다. 그것은 돈이나 그 밖에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당신 삶으로 끌어당기는 가장 빠른 길이다. 기쁨과 행복의 감정을 우주로 발산하는 데 집중하라.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은 내면에 달려있다. 외부 세계는 결과의 세계이며 생각이 가져온 결과물일 뿐이다. 당신의 사고와 주파수를 행복에 맞춰라. 좋은 기분을 느끼면 당신의 에너지가 강력한 진동장을 형성해서 당신이 원하는 것을 좀 더 쉽게 끌어당긴다. 당신이 원하는 자동차, 가정, 직업을 떠올리는 것도 좋다. 하지만 행복의 열쇠는 세상을 조종하여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데 있지 않다. 끌어당김의 법칙을 가장 현명하게 이용하는 방법은 그것을 모든 목표의 기초가 되는 목표, 즉 이유 없는 행복을 이루는 데 적용하는 것이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물질 영역에서도 마법과 같은 힘을 발휘해 주었지만 나의 정신 영역에 적용함으로써 훨씬 커다란 보상을 얻었다. 감사하는 마음에 집중하면서 나 자신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었고, 비록 작더라도 한 걸음 발전을 이룬 데 감사함으로써 삶의 변화를 이룰 수 있었다. 이러한 방식으로 끌어당김의 법칙을 사용하면 이유 없는 행복에 이르게 된다. 나의 비밀 공식. 끌어당김의 법칙을 이용할 때 내가 즐겨 사용하는 도구는 목표, 주의, 긴장 완화다. 나는 이 세 가지를 비밀 공식이라고 부른다. 친구이자 성과 개선 컨설턴트인 빌 레버시에게 처음 배운 이유 없이 행복해지기 위해 실천해야 하는 그 공식은 다음과 같다. 1. 목표. 당신이 원하는 것을 명확히 하라. 이 경우에는 더 큰 행복을 얻는 것이 목표다. 2. 주의. 당신이 주의를 기울이는 대상이 더욱 강력해진다. 행복 습관을 매일 실천함으로써 행복에 주의를 기울이고 집중하라.
3. 긴장 완화. 편안하게 긴장을 풀어라. 행복 습관을 실천할 때는 당신 자신을 편안하게 느끼고 더 큰 행복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없애는 중이라고 믿어라. 지금까지 읽어드린 부분은 1부의 내용이었고요. 이 책의 2부에서는 행복한 사람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 우리 내면의 행복의 집을 짓는 법을 단계별로 알려줍니다. 토대부터 기둥과 지붕, 정원까지 단계별로 천천히 따라가다 보면 나도 이유 없이 행복해질 수 있겠구나 작은 희망이 보입니다. 여러분도 꼭 책을 읽어보시면서 이유 없이 행복해지시길 소망합니다. 햇살의 책장, 햇살이었습니다.